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자 김과장입니다. 자, 어제 시젠 상승을 조금 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역시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래 꼬리 조금 달면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현재 미국에서 임시 긴급 승인 받았던 FDA 승인을 받았던 어떤 진단키트들, 국내 진단키트들이 많죠. 그런 기업들이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고, 만약에 FDA 승인이 유지가 안 된다면 특히나 휴마시스 같은 미국의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좋지가 않죠, 상대적으로. 물론 모든 진단키트들이 다 좋지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시젠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진출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한 상태고요. SD 바이오센서나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미국에서 어떤 점유율이 좀 높은 상태죠, 상대적으로. 시젠 같은 경우는 남미, 유럽 이런 쪽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아 쪽으로 어떤 확장성을 보이고 있고, 모든 나라에서 엔데믹을 준비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즌 측에서 과연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엔데믹에 대한 어떤 대비를 계속적으로 예상, 그리고 예측, 그리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라는 어떤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젠이 단순히 박사급 인재 많이 모집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1년치, 뭐 1년만 부려먹고 뭐 다 자르려고 이렇게 한 건가? 본인들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플랜 A, B, C를 했을 겁니다. 해야 됩니다. 했을 거라고 믿고 플랜 A, B, C 코로나가 사라지고 엔데미로 갔을 때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됐고 그거에 관해서 이러한 인재들에 대한 연봉과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연구개발비 유지가 되는지 뭐 회사에 대한 운영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재무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영입을 한 거고 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영입한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재를 많이 영입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R&D 비용 이런 것들이 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던데 댓글을 보니까 물론 당장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거보다 많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그리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이 크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이 기업이 점프업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R&D 투자 비용을 많이 투자를 했고 추가적으로 많이 영입을 했는데 결과물을 못 내면 어떻게 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처럼 당연히 주가는 꼬그라들고 영업이익은 반의 반토막이 더 나버리면서 사람들도 다 회사를 떠나가 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 상황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을 조금 더 믿고 싶고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분자 진단의 생활화에 대한 그런 비전을 조금 더 쳐주고 싶다. 51%대 49% 정도 쳐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즌의 주가는 지금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컨센에서는 꾸준하게 목표치 주가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한 8만 원 정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이 우리나라 국내 진단키트 주들이 수출이 많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아직까지 수출에 크게 어, 큰 타격은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어떤 그런 시장의 기관들 그리고 증권사들의 예측도 나와 있고 물론 그들의 예측이 100% 맞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예측들도 보여지고 있고 현재 그런 키트로 인한 주가는 좀 많이 빠졌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제품 그리고 뭐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슬슬 도마 위로 올라올 때쯤이면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수요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는 이제는 없죠. 그러면 뭘까요?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정보를.
말씀드린 것처럼 비코로나 제품 그리고 M&A에 관련된 어떤 정보가 차근차근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갈 때 그때 비중을 조금 더 싫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자리가 정확하게 어딘지만 알 수 있으면 사실은 정말 돈 벌기가 쉽겠지만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표가 한 3만원 정도를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만원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3만원까지 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 플러스 0.01% 약보합 마무리됐고 코스닥은 0.08%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예고했죠. 또 올랐습니다. 또 올랐고 이러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과거에 금리를 10%대 하다가 미국에서 70년대였죠. 10%대에서 6개월 동안 22%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과거였지만, 물론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랐긴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그 정도까지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가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고금리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젠처럼 수출 기업에 한해서는 사실은 조금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기축 통화인 달러 같은 경우도 사실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 있어서는 호재다. 하지만 내수 기업에 있어서는 조금 악재지 않을까라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수를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특징 뉴스 하나 빠르게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엔데믹 가시화 진단키트 기업 어디로 가나라는 뉴스 기사였는데, 미국 아까 말씀드렸죠. FDA 긴급 사용 승인 중단 대비 공고해서 매출이 급락 우려를 가지고 있고, SD바이오센서, 시젠, 휴마시스, 슈덴텍 모두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분주합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엔데믹을 준비하는 가운데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통해서 미국에 진단키트를 대량 수출했던 국내 기업들이 많았죠. 뭐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을 건데, 자, 13일 발표해요.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의약품 FDA는 홈페이지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 종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엔데믹에 대비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를 했고, 긴급 사용 승인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확정이 나 있지 않은 상태고, 많은 제품에 대해서 사용 중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FDA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들이 엔데믹 이후에도 계속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는 긴급 사용이 아니라 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식 승인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아무래도 까다롭죠. 시젠도 아직까지 FDA 승인 못 받았죠. 캐나다는 받았는데 아직 미국에서는 받지 못했다. 자, 상황은 암울한데 증권가에서는 전망도 맑고 목표 주가도 좀 높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비 거의 뭐 8만 원이니까 100%죠. 100%. 그렇게 잡고 있다. 하지만 시젠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미국 긴급 사용 승인 절회가 결정되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젠 같은 경우는 미국 수출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실은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제는 다른 종목보다는 피해가 조금 덜 할 거다라는 게 어떤 시장의 전문가들의 말이고요. 엔데믹에 대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이미 최근에 얼마 전에 출시했고,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려서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믿는다, 그리고 기대된다 하면 투자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놈의 회사는 더 이상 믿을 게 못 된다 하면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진단키트 시장도 분명히 존재. 이 다른 진단키트 시장이라는 게 비코로나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를 부단히 찾고 있기 때문에 엔데믹 이후의 상황을 어둡게 보지는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의 시즌이 점유율이 이 정도였다면 어, 지금은 한 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점유율이. 그러면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매출이 있을 건데 코로나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과거의 매출 대비해서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거기에 엔데믹이지만 어쨌든 폭발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매출의 유지는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회귀한다. 코로나 이전의 주가로 돌아간다. 글쎄요. 만약에 돌아간다면 정말 땡큐지 않을까. 그때 정말 강력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회장은 드라마틱한 매출 성장을 기록한 기업의 매출액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만큼 매출을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꼬바라받고 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달성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벌다가 현재는 이렇게 완만하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완만한 그래프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는 비코로나 제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 한 이 정도 그래프를 굳이 그려본다면 코로나를 터지고 이 정도 매출을 달성했고 비코로나 제품과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매출이 이거라면 지금은 코로나 제품과 비코로나 제품을 동시에 팔아서 매출을 중간 정도만 유지만 가능하다면 기업은 다시 한 번 더 유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모멘텀을 발생을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정말 참고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저도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정답은 알 수가 없고 미래에 대한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감사합니다.